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 광주 AI 영재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 후인 2027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부실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영은 부실공사를 인정하면서 최근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내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대표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조기 양성을 위한 국립 광주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3년 후인 202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핵심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광주 AI 영재고등학교 설립 사업. AI 영재고 설립의 근거가 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찬성 240, 반대 2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과기원 지스트의 부설기관으로 세워지게 되는 AI 영재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자 국립고등학교로 전체 수업의 20%를 인공지능 관련 교과로 편성하게 됩니다. 학교 정원은 150명으로 매년 50명의 신입생을 전국에서 모집할 예정인데 오는 2027년 3월 개교가 목표입니다.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 분야 우수 인재 양성 그리고 광주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가운데 10위권의 연산 능력을 갖춘 광주 국가데이터센터는 공사를 마치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센터의 완공과 더불어 AI 영재 고등학교까지 갖게 된 광주시가 시설과 인재라는 인공지능의 양날개를 달고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은 날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까지는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를 보이는 지역이 많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전 중에 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그래도 어제 내린 비가 얼어서 빙판길이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날이 굳겠습니다.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7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3종 세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에 첫 삽을 뜨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력, 교통 대란 대책 수립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새해가 되자 광주 복합 쇼핑몰 3종 세트의 윤곽이 보다 뚜렷해졌습니다. 옛 방직 공장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의 추진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재 공업용지인 땅의 용도를 상업, 주거용지로 바꾸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를 예고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하반기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초에는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에 계획 중인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오는 4월 광주 현지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은 오는 2027년,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는 복합 문화공간과 숙박시설을 갖춘 1단계 시설이 문을 엽니다. 신세계 프로퍼티 측은 지역에 내놓기로 약속한 협약 이행 보증금 가운데 1차 납부분인 116억 원의 보증보험 증권을 최근 광주도시공사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고 유스케어 문화관을 통째로 사들여 새로운 백화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는 다음 달 중으로 광주시에 새 사업안을 제출합니다.
기존 터미널 기능에 복합 문화 공간을 결합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기준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들 대기업 쇼핑몰이 제시할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에 있습니다. 세기가 들어왔을 때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상권 영향 평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강기정 광주시장도 최근 4개 언론사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가장 적정한 복합 쇼핑몰 개수가 1개라고 나온 결과를 의식한 듯 상생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3종 세트의 기본 밑그림이 그려진 입장에서 이제 올해의 과제로는 소상공인들과의 협력, 상생 문제, 그리고 역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 대책, 이 두 가지가 복합 쇼핑몰 3종 세트의 어떤 후속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그동안은 유통기업 유치와 추진에 집중하느라 신경을 덜 썼던 만큼 올해는 지역상권 상생 협력과 교통대책 수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복합 쇼핑몰 3종 세트.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부실공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임대한 지 6년가량 된 아파트의 마룻바닥이 벗겨지고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영은 부실공사임을 인정하면서 최근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에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입니다. 거실과 주방 바닥을 보니 사방이 하얗게 벗겨져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살짝 들려있는 바닥 자재를 잡아당기니 쉽게 뜯깁니다. 돌연 화장실 벽면 타일이 깨져 입주자가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세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타일이 터진 거예요. 빵 터진 게 놀래갖고. 여러 차례 재시공을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세 차례 보수공사에도 이렇게 다시 타일이 깨지면서 아예 테이프를 붙이고 공사를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터진 건 지난 2018년 입주가 시작된 해부터입니다. 계속 동시에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얘가 자꾸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겼어요. 그때는 입주가 안 된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1,500여 세대가 사는데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재시공 건수만 마룻바닥 약 630건, 화장실 타일 약 460건입니다. 두세 집 걸러 한 곳꼴로 하자 보수 신청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부영은 취재진의 질문에 부실 공사를 인정했습니다. 공사를 의뢰했는데 그 하청 업체가 부실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접수하면 즉시 그 하자 보수를 처리해주고 거의 100%에 가깝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 하자 보수 공사 기간엔 입주민들이 집 밖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삶의 질 역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인 거고 2008년도부터 활동했을 때부터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잇따르는 하자에 감리를 비롯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나주시는 안전이나 구조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어서 지자체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명으로 2022년보다 10명 줄었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2년과 비교하면 220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으로 속도 위반 단속 건수가 54만 건에서 49만 건으로 줄어드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과 시민들의 교통문화가 한층 성숙해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광주 남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주 남구 자치행정과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욕성 발언을 하고 업무와 연관 없는 사적인 일을 시킨 의혹을 받는 구청 소속 권모 과장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부서원 다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권 과장도 해당 의혹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 등에 따르면 그제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54살 문모 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문 씨가 이불로 옮겨붙은 불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를 마셔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신안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했던 가상자산 시세 조작범, 일명 코인왕이 해경에 붙잡혀 구속됐었는데요. 밀항을 도왔던 일당들도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둔도 인근 해상. 높은 파도 속에 5톤급 낚시 여선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런데 기상이 악화되자 다시 전남 신안 홍도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항구에 접안을 하자 바로 해경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2명 잡고 다 넘어오세요. 어선에는 가상자산 상장과 시세 조작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된 40대 남성 박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박 씨와 박 씨의 밀항을 도운 어선 선장 등 3명을 지난달 19일 검거했습니다. 또 밀항 알선 총책인 60대 남성도 3주 만에 부산에서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밀항 알선 총책은 박 씨로부터 밀항 알선 자금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을 경유해서 그 최종 목적지가 두바이로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포해경은 밀항 알선 총책을 대상으로 밀항 알선 경위와 추가 가담자가 더 있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새롭게 건립이 추진 중인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를 둘러싸고 광주 지역 미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국제 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발표됐지만 미술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시관 설계를 재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지난달 1일 발표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입니다. 국내 건축사무소 3곳이 공동으로 응모한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비엔날레 기간에는 대규모 작품 설치가 가능하고 평상시에는 휴식과 만남, 이벤트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당선작 발표 이후 한 달 남짓, 광주 미술계 원로와 중견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시의 이번 당선작 발표를 일방적으로 이뤄진 졸속 행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모 접수 기간이 20여일밖에 되지 않았고 기술 검토를 비롯한 심사도 열흘 만에 모두 끝났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국제 공모를 하지만은 세계적인 어떤 국제적인 건축가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미술인들은 또 이번 당선작에 대해 세계 미술계의 관심을 끌 수 없을 뿐 아니라 참신성과 실험성도 크게 부족하다며 결정 무효화에 따른 보상을 하고 건축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명 공모를 통해 세계적 건축가에 의한 설계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광주도 이제는 좀 더 트인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크게 치고 나가야 합니다. 왜 최고 작가를 데려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광주 비엔날레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미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전시관 건립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새 전시관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현 비엔날레 주차장 3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돼 지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내일까지 사퇴해야 하고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지방공사 상근 임원 등은 내일까지 사퇴해야 하고 비례대표는 3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보고회와 집회 등에서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빈에게 보고할 수 없고 내일부터 출판기념회와 정당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 편집물인 딥페이크도 오는 29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자 건설사 직원들이 소음 진동 측정을 방해하고 급기야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감시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일부 측정 방해는 인정하지만 감시는 절대 아니라는 게 건설사의 입장입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10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주택입니다. 시멘트로 만든 구조물에 1에서 2cm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창문은 뒤틀렸고 지하에도 금이 갔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한 직후에 창문이 깨져 건설사가 수리까지 해줬습니다. 진동이 와가지고 막 그 깨느라고 발파하느라고 막 드릉드릉드릉해요 이게. 뭐 깨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게 났지 이래 쳐다보니까 여기 저기 다 깨져 있더라고요. 인근의 또 다른 주택.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미세한 건물 균열을 측정하는 기계의 가로축과 세로축 모두 수평 수직선에서 벗어났습니다. 측정기 설치 이후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 2022년 12월 공사가 시작된 이후 원주시가 60여 차례 소음 진동을 측정했는데 소음 7번, 진동은 2번의 기준 초과가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의 개입 때문이지 실제로는 위반이 더 잦았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건설사 측은 직원들이 소음 측정 전에 실시하는 배경 소음을 키우기 위해 차량을 타고 다니며 경적을 울리거나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걸 일부 인정합니다. 그 배경소음 측정 간에 좀 개개인 차량들이 약간 돌발적 행동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사과를 드렸고 재측정을 받았습니다. 배경 소음이 크면 공사로 인한 소음 측정 값이 낮게 나옵니다. 건설사는 진동과 소음을 자체 측정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지만 기준치 이상의 측정값 일부가 누락된 게 확인되면서 주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는 오기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해가지고서 건설사가 직원을 동네 입구에 배치하고 민원인을 감시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민원인의 집 앞 CCTV를 확인했더니 공사 관계자가 대문 바로 앞까지 다가와 마당을 힐끗 살펴보고 돌아가는 장면이 여러 차례 찍혀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매일 와서 측정을 보고 그리고 저희 집에 요 앞에 와서 제가 집에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영상 속 직원은 민원인 집 앞에 있는 소음 진동 현황판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남의 집을 내가 사찰을 하거나 뭐 이렇게 관찰을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이제 그 담당자한테 여기 진동이 이만큼이고 소음이 이만큼이니까는 완급 조절을 해라. CCTV에 찍힌 직원의 동선대로 이동해봤습니다. 이곳에선 소음과 진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곳에선 민원인의 집 마당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민원인 감시와 고의적인 측정치 누락은 부인하면서도 소음과 진동 규제 위반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 군산시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추진해온 중고차 수출단지 사업이 5년여 만에 최종 무산됐습니다. 군산 경제의 대안으로 관심을 모아온 1,000억 원대 사업이 자금 시장 경색으로 끝내 좌초한 건데요. 자동차 산업을 살린다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까지 조만간 파국을 눈앞에 두고 있어 좌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진 GM 공장 폐쇄. 군산의 주력 사업이 잇따라 붕괴하던 지난 2018년. 정부는 중고차 사업으로 고용위기의 돌파구를 제시했습니다. 군산항 인근에 22만 제곱미터 규모로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1,000억대 규모의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해 활기를 띄운다는 계산에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실직자 1만 명의 재취업을 위한 유사 산업의 기반이 조성됩니다. 침체된 군산 경제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사업. 하지만 5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재작년 연간 중고차 7만 대를 취급하는 수출 비즈니스 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등이 들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추진 1년도 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난항이 예고됐고 가까스로 예산 심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PF 자금 시장이 얼어붙는 바람에 사업을 이끌어갈 자본력을 갖춘 민간 사업자 물색에 실패한 겁니다. 처음에 선정됐던 민간 사업자가 있어요. 지원 확보를 못해가지고 해지 통보를 한 거예요. 새로 이제 공모에 신청한 사람들도 이제 지원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작년 말까지인 사업 시한을 넘기면서 수백억대 정부 지원 예산도 다음 달까지 돌려줘야 할 처지. 예산 반납의 위기에 전라북도는 뒤늦게 대체 사업 발굴로 분주합니다. 부랴부랴 미래차 R&D 연구 과제를 대체 사업으로 제시한 상황. 하지만 민간 경제와 무관한 면이 많아 쇠락해가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확보의 대안인지는 의문입니다. 국비 반납액에 상당하는 미래 자동차 전환 관련해서 국가 R&D 과제를 산업부에 건의해가지고 전라북도는 향후 자금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불씨를 살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 회생을 목표로 지난 3년간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도 목표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며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게 현실. 땜질식 정책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지역 산업의 위기를 키운 건 아닌지 회의감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체 부도 사태가 빠른 속도로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시공 능력 1, 2위 건설업체마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연쇄 부도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울주군에 본사를 둔 전문 건설업체 세경토건이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지반 조성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로 하던 이 업체는 지난해 전문 건설업 시공 능력 2위를 기록했지만 유례없는 건설 경기 불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민간 물량보다는 기성금 지급이 안전한 광급 공사를 많이 하던 업체라서 건설업계의 충격파는 더합니다. 이 업체의 최근 3년간 공사 실적 가운데 광급 공사 물량이 70%가 넘었지만 고금리 속에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한 겁니다. 합성 공사도 좀 있었고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뭐 몇십억씩 적자나면서 하는 공사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 게 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지난해 울산 지역 시공 능력 1위였던 종합건설업체도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시공평가액 1,450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급격히 줄어든 수주 물량과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융권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건설업계 부실 사태는 올 상반기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인허가를 받아놓은 공사 현장도 시장 눈치를 보며 장기간 착공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울산의 주택 착공 건수는 2,021건에 거쳐 1년 전에 비해 75.4%나 급감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고작 1,900여 세대로 1년 전보다 66.1% 줄었고 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한 업체만 지난 한 해 동안 80개가 넘었습니다. 광급 공사하는 데는 예전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진 않죠. 내가 뭐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면허를 반납해버리니까. 울산항의 알짜 기업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사태를 불러온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작업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매각 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1,000여 곳이 넘는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곧바로 더 강력한 제도인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돼 문을 닫는 협력업체가 속출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600억 원을 들여 유기농 중심의 생산 기반 확충과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나섭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350억 원,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자재 지원 172억 원, 친환경 농업직불제 148억 원 등입니다. 전남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의 51%인 35,417헥타르,
유기농 인증 면적은 22,856헥타르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날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까진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 많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오전 중에 점차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더 이상 뚜렷한 눈비는 없겠지만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출근길 곳곳에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이 굳겠습니다.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도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7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종일 영상권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해남의 낮 기온 6도 예상되고요.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 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과 광양, 고흥과 여수에서도 한낮 기온 9도 안팎으로 낮 동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출근길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